제가 실제로 본 갤럭시 중에 저는 2개는 살 거고요. 1개는 애매하고 나머지는 안 살 겁니다. 왓썹으로 기똥찬 똥찬입니다. 새로운 갤럭시 언팩 다들 보고 오셨나요? 저도 이틀 전에 삼성의 초대를 받아서 제품들도 만져보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왔습니다. 오늘 제품이 많이 출시됐잖아요. 하나하나 짚어봐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삼성의 플래그십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폴드 6입니다. 조금 더 반듯반듯해져서 더 정돈된 느낌의 디자인이죠. 디자인에서 느껴지는 변화는 기존 폴드 시리즈를 더 얇게 만들기 위해 곡률을 최대한 없앤 느낌이었고요. 색상은 실버, 섀도우, 핑크, 네이비 3가지 색상으로 출시가 되었는데요. 모두 제각각 개성이 강한 색상이라 고민은 크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실버 섀도우는 각도에 따라 오묘하게 색상이 변하는 MZ들이 좋아할 만한 색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이비는 기존 아재들을 그대로 노린 것 같습니다. 핑크는 저처럼 핑크 덕후를 노린 것 같죠. 폴드에서 핑크라니 좀 놀랍긴 했습니다. 여성 유저까지 잡겠다는 삼성의 포부를 볼 수 있는 색상이었어요. 그리고 이번 갤럭시 폴드 6의 가장 큰 변화는 저는 폼팩터라고 느꼈는데요. 가장 큰 단점이라고 느껴졌던 휴대성을 많이 보완하면서 14g이나 감량을 했죠. 239g. S24 울트라가 232g, 아이폰 15 프로 맥스가 221g인 걸 생각하면 바 형태의 스마트폰 무게와 큰 차이가 없는 수준입니다. 성능은 앞서도 말씀드렸듯 스냅드래곤 8 젠3가 들어가서 지금 출시되고 있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중에서는 최고의 성능이라고 할 수 있죠. 쿨링 성능도 베이퍼 챔버를 1.6배나 키우면서 스로틀링도 크게 느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배터리 효율도 많이 좋아졌고 화면 크기도 크다 보니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아요. 또 왜 접어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은 폴드 6는 이미 이유가 있죠. 7.6인치의 대화면을 활용한 게임, 영상 시청, 그리고 AI 기능들을 폼팩터에 맞춰 최적화해서 소개를 해줬습니다. 대표적으로 대화 번역 모드를 활용하면 서로 마주본 형태로 각자의 화면을 보면서 대화가 가능하도록 만든 게 그런 것이죠. 그 밖에도 AI 기능들이 꽤 많이 새롭게 선보여졌습니다. 포토 어시스트, 생성형 편집이라고 해서 대충 그림을 그리기만 하면 마치 포토샵으로 합성한 것처럼 사진이 생성됩니다. 저도 한번 해봤는데 아주 신기하게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키워드만 넣으면 메일이 생산된다든지 사진을 찍어 화면을 번역하는 기능, 그리고 그 사진을 또 서클 투 서치, 원을 그려서 해당 내용을 검색해보는 기능 등, 물론 이건 폴드 6만 되는 건 아니에요. 기존 AI를 지원했던 갤럭시 S23, 갤럭시 S24도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플립 6인데요. 우선 디자인은 전작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전면 디스플레이가 계속 커지는 추세라 이번에도 더 커지지 않을까 예상했던 분들이 많은데 동일한 모습으로 출시가 되었죠. 그나마 차이가 나는 부분은 카메라 쪽 디자인인데요. 돼지코처럼 강조가 되었어요. 볼드 카메라 디자인이라고 했어요. 제가 본 실물은 나름 깜찍하긴 했어요. 물론 프로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 디자인이었고요. 정작 제가 마음에 들었던 점은 플렉스 디스플레이를 활용한 배경 화면들이 추가되면서 본인의 개성을 표현하기에 더 좋아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날짜와 날씨, 시간에 맞게 생성되는 배경화면, 사진들을 활용한 인터랙티브 배경화면, 이모티콘들이 터치와 방향에 맞게 반응하는 배경화면, 다 너무 재밌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또 케이스도 독특한 콜라보도 많았고 네온 사인이 들어오는 케이스도 있어서 좀 꾸미는 재미가 있는 플립 6인 것 같아요. 색상은 총 4가지, 폴드 6와 동일한 실버가 존재하고요. 옐로우, 블루, 민트 색상이 나왔습니다.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기존에 인기가 많았던 화이트와 베이지 계열이 빠졌다는 거예요. 스마트폰 하면 떠오르는 색상인데 과감하게 빼버리고 원색에 가까운 색상들만 출시했다는 게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플립 6도 폴드 6와 마찬가지로 폴더블의 단점을 최소화하는 것에 집중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우선 배터리 용량을 4000mAh로 전작보다 확실히 많이 증가시켰습니다. 카메라에서도 광각 카메라를 1200만 화소에서 5000만 화소로 더 화질 좋게 업그레이드 시켰고요. 플립 최초로 베이퍼 챔버도 탑재가 되었죠. 플립5 제 리뷰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로틀링이 꽤 많이 발생하는 구조적 한계를 보여줬는데 이번 6는 전작보다는 훨씬 좋아진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접어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은 우선 카메라에서 기존 캠코더 모드를 강화해서 그립감과 조작 편의성을 강화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플렉스캠 모드를 활용하면 자동 줌 기능이 활성화돼서 활용성을 높인 모습이었습니다. 또 제가 정말 마음에 들었던 기능은 화면을 열지 않고 AI가 답장을
추천해주는 기능이죠. 플립을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거 은근히 귀찮거든요. 안 열고 쓸 수 있으면 무조건 좋습니다. 한 손으로 쓰기에도 좋고요. 나름 복잡한 대화도 AI가 전혀 어색하지 않게 추천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폴더블 폰을 사지 않는 이유가 내구성 문제가 있잖아요. 이것도 강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듀얼 레일 힌지도 더 튼튼하게 만들었다고 하고 고릴라 글래스 빅터스 2 프로텍티브 레이어를 활용해 주름 개선 및 충격 흡수에도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근데 아직 뭐 주름 부분은 평편한 수준까지는 아니더라고요. 요건 조금 더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이제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웨어러블 제품들인데요. 우선 처음에 만나볼 제품은 소문이 정말 많았던 갤럭시 링입니다. 제가 실제로 사용해본 첫인상은 너무 가볍다는 점이었어요. 원래 반지란 게 금속으로 만들다 보니 좀 더 묵직한 느낌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 갤럭시 링은 플라스틱 장난감처럼 아주 가볍게 만들어졌습니다. 참고로 소재는 티타늄입니다. 여튼 무게는 크기에 따라 다르긴 한데 2.3g부터 3g 정도라고 해요. 이게 어느 정도인지 제가 좀 쉽게 와닿도록 예를 들면 50원짜리 동전 무게가 4.16g입니다. 그것보다 더 가벼운 거죠. 10원짜리 정말 가볍잖아요. 그거 2개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께도 2.6mm로 생각보다 반지 같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성분들이 사용하기에는 조금 두껍다는 느낌이 있긴 하겠지만 남성분들은 나름 괜찮은 느낌으로 착용이 가능해요. 제가 쓰던 반지와 비교하면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자인 자체는 색상마다 좀 다른 느낌이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블랙이 꽤 멋지다고 느껴졌고요. 골드와 실버는 살짝 장난감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물론 뭐 이건 취향이니까 실물을 보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즈는 총 9가지로 출시가 되고 사이즈 측정이 가능한 플라스틱 목업들을 보내주면 그걸 착용해서 하루 정도 사용해보고 붓기라든지 이런 걸 테스트해서 마음에 드는 사이즈로 결정하면 된다고 합니다. 뭐 그 플라스틱들은 다시 돌려보낼 필요 없이 버리면 된다고 해요. 그리고 많이 궁금해하실 기능은 일단 센서가 3개가 들어갔죠. 수면 분석, 행동 분석, 스트레스 분석 이런 것들을 다 가능하고요. 에너지 점수 확인을 가능하도록 해서 오늘의 컨디션을 분석한다든지 웰니스 팁이라고 해서 동기부여를 주는 인사이트 메시지를 보내주기도 합니다. 뭐 워치에서 없던 기능이 새롭게 생겨난 기능은 없어요. 그냥 링 자체의 폼팩터를 활용한다고 보시는 게 더 쉬운 접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터리도 뭐 1회 충전으로 7일간 사용이 가능하고 가볍고 뛰어난 착용감도 그런 이유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겠죠. 그리고 삼성 파인드도 된다고 해서 비싼 링을 파인드로 찾을 수도 있고 착용만 하고 있으면 제스처를 통해서 갤럭시를 컨트롤한다든지 기상 알림을 제어한다든지 사진 촬영 등도 할 수 있도록 편의성도 높일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어때요? 뭐 살 것 같은가요? 저는 일단 사려고 합니다. 그럼 다음 갤럭시 워치 울트라입니다. 우선 삼성 갤럭시 워치의 기존 원형 인터페이스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내부에는 원형 디자인을 그대로 채택을 했습니다. 대신 네모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쿠션 디자인의 이름으로 조금 더 두텁게 디자인을 했죠. 그래서 그런지 살짝 러기드한 느낌을 내주는 게 약간 터프한 느낌의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선호할 만한 디자인이었습니다. 사이즈는 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꽤나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색상은 화이트, 그레이, 실버 총 3가지로 출시가 되었고 저는 그레이가 예뻤습니다. 프레임이 꽤나 두껍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살짝 어두운 게 가려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배터리는 울트라답게 최대 100시간 사용이 가능하며 운동 측정도 48시간이나 가능합니다. 그리고 성능도 좋죠. 3나노 공정의 CPU를 탑재해 기존 워치보다 3배 더 빨라지고 전력 효율도 30%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3000니트의 화면 밝기, 100m 방수, 바이오 액티브 센서 개선, 멀티 간격로 설계 알고리즘 개선 등 역대 최고의 갤럭시 워치가 맞는 것 같아요. 눈에 띄는 기능이 있다면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좋아할 만한 사이클링 파워 측정을 단 4분 만에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뭐 잘못이라 잘 모르지만 원래 1시간 정도 측정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요걸 4분 만에 측정을 해서 오버페이스 가이드 등을 바로바로 제공해 주는 게 정말 좋은 기능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작 저는 뭐 자전거는 안 타기 때문에 수면 다원 측정을 요 워치만으로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게 눈에 띄더라고요. 수원 다원 측정이란 게 여기 뭐 이상한 거 많이 붙이고 하루 동안 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검사인데 워치만 딱 착용하고 자기만 하면 다 측정이 된다고 해요. 식약처와 FDA에서 모두 인증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정확할지 이것도 추후에 기회가 되면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뭐 당 관리에 좀 민감하잖아요. 체중 당화 산물을
이 바이오 액티브 센서만으로 측정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고 해요. 원래 혈당 측정을 하려면 막 피도 뽑아야 되고 복잡한 게 많은데 워치만으로 측정이 된다고 하니까 이것도 얼마나 정확한지 진짜 당 측정이 되는지 테스트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망의 마지막 갤럭시 버즈 3인데요. 오픈형 버즈 3와 커널형 버즈 3 프로 두 개의 모델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간만에 버즈라 저도 신나게 사용을 해봤는데요. 우선 디자인은 기존 콩 디자인을 버리고 콩나물 디자인으로 돌아왔습니다. 더 블레이드 디자인이라고 해서 타사와는 달리 칼로 깎은 듯한 콩나물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실버와 화이트 두 개로 출시가 되었는데 화이트는 조금 에어팟을 닮은 것 같죠? 근데 실버는 확실히 블레이드 디자인과 어울려서 좀 미래적인 사이버틱한 느낌을 줬습니다. 그리고 프로는 LED가 들어가서 좀 더 현대적인 느낌에 집중한 모습이었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착용감이잖아요. 착용감도 정말 신경을 많이 썼더라고요. 두 제품 모두 제가 착용을 해봤는데 꽉 끼지도 않고 외부음 차단도 잘 해주고 빠지는 느낌 없이 아주 편안하게 착용을 할 수 있었어요. 컨트롤도 쉬웠고요. 또 무엇보다 마음에 들었던 점은 음질이 미쳤습니다. 특히 프로는 정말 좋았어요. 하이파이 오디오 시스템을 탑재해서 아주 플랫한 성향이었고요. 평판형 트위터와 듀얼 앰프가 탑재되어서 고음과 저음 모두 만족스럽더라고요. 갤럭시와 함께 사용하면 96kHz의 고음질 음원을 재생할 수 있다는 점도 좋았고요. 또 오픈형을 기다렸던 분들도 있을 테니 버즈3의 음질을 말씀해 드리면 솔직히 프로를 쓰다 버즈3를 쓰면 차이가 꽤 심합니다. 기본적으로 오픈형이다 보니 고음과 저음이 좀 부족한 느낌도 있을 뿐더러 앰프 개수도 달라서 체감이 확 돼요. 개인적으로 음질이 정말 중요하다면 오픈형보다는 프로를 더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점은 노이즈 캔슬링 성능이었는데요. 프로는 기본적으로 물리적 소음 차단이 뛰어나기 때문에 노캔을 켜지 않고도 외부 소음을 잘 잡아줍니다. 노캔을 켜면 정말 조용해지고요. 이 정도면 야외에서 좀 위험하겠는데 할 정도로 성능이 뛰어났어요. 그래서 그런지 삼성도 어댑티브 노캔 기능을 넣어뒀더라고요. 길거리 다닐 때 소음은 차단해주고 사이렌 같은 경보음 같은 건 들리도록 이렇게 만들어 두었죠. 그래서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부음 듣기도 전혀 어색하지 않고 마이크 성능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모로 마음에 드는 버즈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실제로 보고 온 갤럭시들의 간단한 후기는 알려드릴 수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실제로 깊게 테스트 해본 건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기회가 된다면 구매를 해서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돈내산으로. 그러니까 많은 구독이 필요하겠죠. 반응이 좋아야 제가 또 살 수 있습니다. 일단 제 마음속에 결정된 그 두 개의 제품 갤럭시 링, 갤럭시 버즈 프로 이렇게 두 개는 무조건 살 것 같고요. 살까 말까 고민하는 건 갤럭시 워치 울트라 정도가 되겠습니다. 폴더블 폰은 제가 또 그렇게 좋아하는 폼팩터가 아니라서 가볍게 삼성에서 빌려주면 좀 하드하게 테스트를 해보고 진짜 좋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 구매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봬요. 똥봐.